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3학년 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면허 공정 텀플레이트 4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리소그래피의 과정과 메인 팩터스, EUV 리소그래피, EUV APR 매핑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란 간단히 말해 빛을 이용하여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려놓는 과정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크게 HMDS 처리, PR 도포, 소프트 베이크, 정렬 및 모강, 포스트 베이크, 현상, 하드 베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과정의 첫 번째는 웨이퍼의 표면 HMDS 처리입니다. HMDS는 쉽게 생각해서 PR이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산화 처리된 웨이퍼 표면은 친수성을 띠고 PR은 소수성을 띠기 때문에 접착성이 좋지 않아 HDMS 처리를 통해 웨이퍼 표면을 소수성을 띠게 만들어 접착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PR의 경우 스핀 코팅을 통해 웨이퍼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도포됩니다. PR의 두께는 스핀 코터의 회전 속도와 PR의 점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PR의 표면 장력 및 원심력에 의해 PR이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뭉치는 엣지 비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주로 솔벤트나 빛을 사용합니다. 또한 PR의 유기용매로 사용되는 솔벤트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접착성을 떨어뜨리며 마스크를 오염시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60에서 100도씨에서 웨이퍼를 가열하는 소프트 베이크를 진행하여 솔벤트나 유기용매를 5%까지 제거합니다. 왼쪽 그림은 PR에 관한 SCI 논문의 그림입니다. PR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상을 진행하면 포지티브는 빛을 받은 부분이 용해되고 네거티브는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용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PR 중 포지티브 방식의 PR이 공정의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주로 포지티브 PR이 사용됩니다. 소프트 베이킹을 통해 솔벤트를 제거한 후 마스크와 웨이퍼를 정렬한 뒤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노광 공정의 경우 정렬이 완료된 웨이퍼에 빛을 조사하여 빛이 투영된 부분과 투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노광 공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접촉식 노광, 근접식 노광, 투영식 노광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측 두 가지는 마스크 손상이 없고 근접식 노광은 빛의 회절이 발생하지만 투영식 노광의 경우 회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싸고 시간이 가장 길게 소요됩니다. 이외의 특징은 표와 같습니다. 노광 공정 후 100에서 120도씨에서 포스트 베이크를 진행합니다. 포스트 베이크의 목적은 PR에 있는 PAC를 활성화시키고 굴곡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상을 진행합니다. 현상은 웨이퍼의 현상을 뿌려서 포지티브 PR 기준 노광된 PR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포지티브 PR의 경우 염기성 수용을 이용하여 현상한 뒤 DI 워터를 이용하여 헹궈줍니다. 현상 후 감광재를 굳게 하고 기판에 잘 접합시키기 위해 100에서 120도씨로 2에서 30분간 하드 베이크를 진행해줍니다. 잔여 현상액 및 DI 워터를 완전히 제거하여 PR 접착력을 늘려주고 고분자 구조를 강화하여 패칭 시에 PR이 제거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주요 인자입니다. RES는 리솔루션으로 부대능입니다.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이며 작을수록 좋습니다. DOF는 Depth of Focus로 초점 심도를 나타내며 클수록 좋습니다. 두 인자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DOF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대능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빛의 파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스케일링 다운에 따라 사용되는 빛의 파장입니다. 스케일링 다운이 진행될수록 빛의 파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액침 ARF 노광 기술을 사용합니다. 노광을 공기 중이 아닌 물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굴절율, 즉 NA값을 높여 부대능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빛의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멀티 패터닝 기술을 사용했는데 공정의 단계수가 증가하고 비용의 증가함에 따라 스케일링 다운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멀티 패터닝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더욱 정밀한 공정을 위해 오른쪽과 같이 EUV를 사용하여 파장을 줄인 형태의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EUV의 경우 대부분의 매질이 흡수되기 때문에 진공에서 진행되며 에너지가 커 기존의 투과형 마스크를 사용하면 마스크에서 흡수가 발생하여 반사형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렌즈의 크기를 키워 NA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NA가 커질수록 부대능이 좋아지지만 장비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의 발전을 통해 더욱 정밀한 공정이 가능해지고서도 예상됩니다. EUV 리소그래피를 통해 스케일링 다운을 할 수 있지만 광자 하나당 에너지가 높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PR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PR 매핑이 필요합니다. PR을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해상도, 선폭 거치기 정도, 감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적절한 PR을 선정하는 것이 EUV 리소그래피를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용되었던 방식의 PR은 EUV에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따라서 세 가지를 만족하는 새로운 방식의 PR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석, 청동, 구리 등을 사용한 무기물 PR이 있는데 무기물 PR의 경우 분자 크기가 기존의 유기물 PR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아 해상도가 좋아지고 광흡수율도 4에서 5배 높아
공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에칭 공정의 잘 견디는 엣지 레지스턴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PR을 얇게 도포할 수 있어 보다 얇은 선폭의 패턴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ET의 동작 원리입니다.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역사로 채널을 형성하여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이동하며 전류가 흐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인앤스 모드 N채널 머스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게이지 전압이 0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이고 게이지 전압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넘어서면 P형 서브스트레이트의 채널이 형성됩니다. 이때 드레인과 소스에 전압을 걸어주면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며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모스펫의 트랜스퍼 커브와 출력 커브입니다. 드레인 전압에 따라 모스펫은 저항과 같이 동작하거나 포화되어 전류원처럼 동작합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오른쪽의 식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면 구조, 핀팩 구조와 GAA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네이처의 트랜지스터 미래라는 주제를 가진 리뷰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트랜지스터 구조와 앞으로 쓰일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대해 리뷰한 논문이어서 선정하였습니다. FET가 스케일링 다운이 진행되면서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기존의 평면 구조는 여러가지 쇼채널 이펙트를 야기시켰습니다. 채널의 길이가 짧은 평면 구조 FET를 사용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은 여러가지 쇼채널 이펙트로 인해 게이트의 제어력이 약해지며 리퀴지 커런트가 증가하여 오프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어 온오프비가 매우 낮아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D 구조를 이용하여 게이트와 채널의 접촉 면적을 넘친 핀팩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핀팩의 경우 게이트의 3면이 채널과 접촉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게이트와 채널의 접촉 면적을 높여주어 쇼채널 이펙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구조로 인하여 기생 커패시터의 용량이 커지며 높은 종횡비로 인해 기기적 물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게이트 랭스가 10나노미터보다 작아지면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핀팩보다 발전한 방식인 GAA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핀팩과 GAA 구조를 더욱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리뷰 논문인 레퍼런스 논문인 핀팩보다 더 스케일링 다운을 가능하게 할 적층형 나노시트 GAA 논문에 대해 리뷰했습니다. 이 논문은 10나노미터 이하의 스케일에서 GAA가 핀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GAA 구조는 핀팩과 달리 게이트의 4개의 면 모두 채널에 접촉하는 상태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통해서 GAA 구조를 사용하면 게이트와 채널 사이의 접촉 면적이 핀팩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에 유효 채널 길이를 약 30%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상을 통해 최소 크기의 핀팩이 3개의 시트로 이루어진 2층 구조 GAA와 동일한 유효 채널 넓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넓이에 의한 GAA가 핀팩에 비해 더 넓은 유효 채널 길이를 가지며 스케일링 다운 시 GAA가 핀팩에 비해 더 유리하다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형태입니다. 저는 차세대 반도체의 형태로 앞에서 소개한 네이처의 리뷰 논문에서 언급된 MOS2를 이용한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MOS는 단층일 때 실리콘과 달리 다이렉트 밴드캡을 가진 물질로 기존 반도체에 비해 열 손실이 매우 적고 전도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그래핀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지만 밴드캡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트라고 생각되는데 이 논문에서 MOS2 합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MOS는 반도체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퀄리티의 단층 MOS를 합성하는 것이 허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합성된 MOS2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CVD를 진행하지은 1000도씨의 O2 엠모스피어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를 합니다. 그 후 CVD를 이용하여 MOS2를 합성합니다. 합성 온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그림 1은 각각 광학형 이온과 AFM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AFM 이미지를 통해 합성된 MOS의 두께가 0.68나노미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단층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림 18은 전사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사 과정에서 사파이어 웨이퍼는 접근하지만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파이어 웨이퍼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는 공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파이어 웨이퍼에서 MOS2를 여러 번 합성했을 때 방막의 품질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만 분광법과 PL 분광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웨이퍼에서 몇 번을 합성해도 방막의 품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성된 단층 MOS2를 SiO2 웨이퍼에 전사한 뒤 FET를 만들어 전기적 성질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림 A는 만든 트랜지스터의 트랜스퍼 커브로 트랜지스터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 레이시오가 약 2 곱하기 10의 10승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전기 전도도가 약 12마이크로시멘스, 평균 전자 이동도가 약 40cm/제곱 per 볼트 세컨드로 나타났습니다. MOS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으며 접촉 저항이 너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초고 진공 상태에서 MOS를 합성할 경우
문제점이 완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MOS의 합성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스보다 프리 프로세스의 온도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점은 MOS2 합성 이전 공정 온도에 따라 MOS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레퍼런스의 첫 번째 페이지 및 두 번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